9살 유섬이 처자 유백일 오호수역참. 10. 오수역참. 거제도로 가는 길은 역참로를 따라갑니다. 나라 권력을 받쳐주었던 역참로는 수레가 다니지 않았고 걷거나 말 타고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걸어서 공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보발, 말을 타면 기발이라 했습니다. 빠르고 운송량이 큰 수레가 다니게 하자고 이원익. 같은 실학자들이 주장했어도 씨알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개화하여 바퀴가 굴러가면서 역참로의 일부는 신장로나 철길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역참로는 조선왕조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유섬이 유백길은 그렇게 잊혀진 길과 찻길로 바뀐 경로를 다시 더듬는 과정입니다. 중앙집권 체제의 고려와 조선에서 조정의 명령이 지방에 정확 신속하게 전달되고 지방의 실태를 제때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역참제는 국가 공적 도로망을 관리하여 왕명과 공문서의 전달, 사신 영접과 지원, 공공물자의 운송, 죄인 체포와 압송 등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역참 조직은 봉수와 함께 물류, 통신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봉수가 인체의 신경망이라면 역참은 혈관 조직이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도입되었던 역참은 조선시대에 정교하게 확대되었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 10대 역참로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중 파발이 운영되었던 길은 의주로, 경흥로, 동래로였습니다. 외적 침입에 기민하게 대처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영로의 이름은 종착지명을 썼습니다. 평안도 방면의 의주로, 함경도 방면의 경흥로, 경기도 관할의 강화로, 수원별로, 동해안으로 가는 평해로, 경상도 방면의 동래로, 봉화로, 충청도 방면의 충청수영로, 전라도 방면의 해남로, 전라와 경상도를 잇는 통영별로, 국가 사법체계 유지는 역참 기능의 하나였습니다. 천주교 박해 시절 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되고 역참로를 따라 귀양 갔습니다. 유섬이처럼 유백일에 내몰린 사람들은 모두 역참로를 통해 압송되었습니다. 역참로는 찰방이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관리했습니다. 같은 영로에 여러 개의 역참을 묶어 한 사람의 찰방이 지방 하급관리인 아전들과 지역민들을 동원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찰방은 종육품이었습니다. 찰방이 주재하는 역참은 역 이름에 도를 붙였습니다. 찰방이 하는 역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질구레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유공록은 조윤주 대감이 1737년 영조 13년 유공역 찰방으로 제수되어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었던 유공역에서 일어났던 대소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찰방으로 일하면서 원리원칙을 지키려는 노력, 백성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선비의 시각, 한 푼까지 따지는 관리자의 모습이 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직책에 충실했던 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공역은 영남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역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오가는 사신들이 통과했고 영남의 물자가 한양으로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전라도에는 세 곳의 찰방이 주재하는 역참이 있었습니다. 삼례도, 오수도, 청엄도는 전남 나주였습니다. 찰방이 머무는 곳이면 지명에 도를 붙였습니다. 일부 찰방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또가 되지 못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관 말직으로 생각해서 실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출세 지향적인 사람들이 과거에 합격은 했으나 찰방직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듯합니다. 찰방이 거느린 아전들은 9년처럼 6방으로 나뉘어 역에 복무하였습니다. 역참에는 동원과 말 돌보는 시설, 곡식 등을 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말과 도로는 찰방의 주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관리 대상이 사람이 아닌 말이었으니 권력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미관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반들의 인식은 동네 아전들이 활개치도록 하는 동기도 되었습니다. 영리는 세습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수도의 경우 김해 김씨 집안이 대대로 영리가 되어 지방 토호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향촌 권력으로 쏠쏠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린 권력의 형태는 오수역참, 양로청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양로연에 참석한 사람들로 기생과 제인 연예인, 악공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세력가 잔치에 풍류가 빠질 수야 없었을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지방 유지의 잔치에 가수, 탤런트, 밴드 불러 거창하게 놀았다는 뜻입니다. 임실에 있는 오수도 찰방은 11개 역참을 관리했습니다. 남원동도역과 운봉고원으로 가는 여원치 아래 응령역, 운봉을 지나 팔령에 가까운 인월역은 유섬이가 유백일에 지나간 통영별로의 역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수도에 속한 인적자원은 영리 727명, 영로 남자종 178명, 역비 여자종 42명, 말 15필, 관내 민가 360호였습니다. 말은 대마, 중마, 소마로 분류하여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말의 배당은 관리의 신분과 여행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찰방은 정기적인 점고를 통해 말의 건강 상태를 살폈고 관리자, 상벌을 통해 말 관리를 했습니다. 말 관리가 고되면 맡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드러누워 인력이 급하게 줄어듭니다. 적정 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찰방의 골칫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힘든 일은 싫어하고 좋은 보수를 바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던 시절 관촌 오원역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현감이 예를 갖추어 대접하였다고 했습니다. 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갖춘 예라는 것은 사비를 드리지 않으면 베풀 게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푸대접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갖추다는 뜻이 이러니는 무례라는 표현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조선 역제는 1894년 가보경장 때 소멸되었습니다. 우편제도와 철도가 그 임무를 대신했습니다. 역참은 급격하게 기억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관리되지 못하고 동네마다 후손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역참의 흔적이 머지않아 사라질 터여서 아쉽습니다. 역참이 있었다는 동네에서 면사무소를 찾아가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발령받아온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죽으면 구전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제는 역참로에 철도를 부설했는데 철도 부설 문서가 남아 그 문서에 표기된 역참의 위치가 이제 와서 원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제가 남긴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차역을 중국에서는 역참의 뒷글자를 따서 참이라고 합니다. 한참은 말 타고 인접역까지 달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역마살은 정처 없이 떠도는 역마의 신세를 빗댄 것입니다. 역마는 정해진 곳 없이 전국을 떠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수도 오수역 참지는 오수시장 주차장입니다. 기념비 옆에 수백 년 묵은 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오수 원동산 공원은 돌축대 위에 성처럼 기와 지붕을 한 담으로 둘러놓은 아담한 정원입니다. 다만의 철교 공사하다 둔남천에서 건져낸 의견비와 오수도를 거쳐간 찰방들의 공덕비가 있습니다. 찰방비 5기, 관찰사비 1기, 부사비 2기, 원사비 1기입니다. 오수도 찰방을 지낸 인물로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평안남도 안주 출신 안매권은 진실하고 기민하여 주민들을 구휼하는 데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오수 찰방 재임 시에 아전들의 간악한 횡포를 제압했다는 승정원 기록이 있습니다. 암행어사 심진년의 장계였습니다. 유섬이가 이 무렵 유백일에 오수지방을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구미 출신으로 1548년에 태어나 1592년에 세상을 떠난 김종무는 임진왜란 때 전사한 사람입니다. 조선이 망하고 일제가 들어와 철도를 부설했습니다. 오수역은 기차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역의 위치도 북쪽 변두리였다가 최근에는 철도 고속화 공사 결과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오수역 참자리는 오수시가지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수시장통에 높이 12m의 둥근 막루가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쌓았습니다. 하부 직경 2.4m, 내부 직경 75cm의 철제 계단이 있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육각형 망대에 창이 붙어 있어 등대처럼 보였습니다. 이 망루는 1940년 일제가 지은 것으로 일본인들과 순사주제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에 뽕나무 밭이 많아서 누에를 쳤고 비단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비단을 사서 돈 벌려고 일본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일본인 여관, 신사까지 생겼습니다. 오수의 5일장이 열리면 인근 12개 면에서 장군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항일 의식이 높아 일본인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순사주재소와 일본인 여관을 때려 부수기도 했습니다. 불온한 장군들로부터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망루를 지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정오를 알리는 오포를 발하기도 했고 사이렌을 달아 위급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오포 소리를 듣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빨치산 감시용으로 썼습니다. 낮에는 대한민국이었다가 밤이면 인민공화국이던 시기에 빨치산 군대가 다가오는지 망루에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망루에 서서 눈에 힘주어 지켜보다가 강 건너오는 사람들 낌새가 이상하면 저그 빨치산 아니여 하고 경보를 발했습니다. 해방 후 빨치산과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오수 시내. 오수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닥 있습니다. 그중 한적한 지방도로를 택했습니다. 국도 17번이 거리는 짧지만 교통량이 많고 인도가 없어 위험했습니다. 오수천 제방을 따라 남쪽으로 가서 지방도 745번을 걷습니다. 남원 교룡산 남측 자락을 끼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남원역에서 남원 시내로 들어가 도통동 성당 부근의 동도역참까지 갑니다.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미미하여 평탄한 여정입니다. 역참로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수천으로 형성된 퇴적평야는 오랜 세월 백두대간 산지가 침식되어 내려온 토사가 쌓여 만들어졌습니다. 장수군 팔공산 아래의 산서분지부터 흘러내려오며 갖가지 다른 암석들이 퇴적되었을 것입니다. 오수 벌판 땅속에서 무슨 돌멩이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금덩어리를 주어 혼사를 치렀다는 젊은 부부의 금암리 전설도 그냥 일회성입니다. 뭐가 나올까 헤집어 봤겠지만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산 폐기물 같은 중금속 오염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세차게 부는 아침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종종걸음이 되었습니다. 동네 김밥집에서 따끈한 된장국과 청국장으로 아침 식사. 김밥 4줄을 포장해서 배낭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남원까지 갑니다. 오수를 떠나는데 길가 주택에서 작은 발바리 한 마리가 앙칼지게 지저댔습니다. 발바리는 오가 아닙니다. 둔남천의 관월교를 건너는데 다리 4귀퉁이 큰 개 동상을 세웠습니다. 요놈들이 진짜 오였습니다. 도보여행에서 줄 풀린 개들은 위험 요소입니다. 개에 물렸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개를 만나면 지팡이가 심리적인 방어 무기입니다. 개를 그렇게 위하고 좋아하는 동네 오수 이야기였습니다. 9살 유섬이가 유배길에서는 개를 만났으면 잘 쓰다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피델리스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최명예 선생의 혼불문학관이 있는 지역을 지나갑니다.